배우증명이라는 귀류법 써있어? 일단 여러분들은 귀류법이 중요하거든요. 귀류법. 귀류법을 먼저 정의 내리고 그 다음에 대우증명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귀류법은 증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증명 방법 중에 하나. 니네가 증명이라는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해보는데 그때는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증명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예요. 성질은 뭐냐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입니다. 그러면 성질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의는 그냥 외우기로 했었죠. 유일하고 그냥 정의는 외우는 거야 라고 배웠을 거예요. 성질은 뭐예요? 성질이나 정리는 증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배웠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같다라는 걸 보고 그 다음 그걸 이제 머릿속에 외웠죠. 증명은 어떻게 했었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증명 어떻게 했습니까? 반을 잘라서 이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그래서 이것과 이각은 같다. 마주보는 대각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증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증명해야 될 거를 사용하면 안 되고 다른 어떤 정보를 끌어와서 증명을 해야 돼요. 주로 정의를 끌어오죠. 네, 정의를 끌어와서 증명을 해 갑니다. 그런 증명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증명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귀류법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결론을 부정합니다. 예.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증명법이에요.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좀 놀고 있냐면 명제에서 놀고 있어요. 그 명제라고 하는 것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생겼고요. 이 앞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론을 부정한다라는 말은 명제를 그냥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명제를 그냥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명제 부정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가정은 내비두고 결론에 낫을 붙여가지고 부정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낸다. 모순은 이게 좀 어려운 한자성어죠. 모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고1인데 야 이거 한 번 안 배우면 모르는 애들 있더라. 모순이 뭔지 모르는 사람 다 아시니까 끄덕끄덕 알면 끄덕끄덕 알면 끄덕끄덕 모는 뭐야? 창 못자고 수는 방패 순자죠. 중국 고사에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 방패는 딴 사람이에요.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때 주변에서 이제 그걸 보고 있던 구경꾼이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말이 모순됐다 이거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해야 되지. 예. 그래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거짓입니다. 거짓. 아하. 명제를 부정해서 그 명제의 부정이 거짓임을 보이겠다는 얘기구나. 맞지? 명제의 부정이 거짓임을 보이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명제를 부정한 게 틀렸다는 얘기네. 그럼 명제는 맞는다는 얘기지. 뭐라고?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라고 보이겠다는 얘기야. 그럼 명제가 뭐라는 얘기야? 참이라는 얘기다. 이해돼요?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 된다라는 거지. 재밌네. 그지? 명제가 참이 되는 거를 증명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을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다시. 명제가 참이 되는 걸 증명해 줘야지 우리 이제 받아들이고 이건 명제가 참이구나 라고 알 거 아니야.
근데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걸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바꿔. 야, 일단 명제를 바꿔. 부정해버려. 근데 그게 틀려. 그러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규율법이에요. 이게 어디서만 가능한 이야기냐면 명제 동네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 왜? 명제 동네는 두 명만 산다고 그랬지. 뭐 아니면 뭐 참 아니면 거짓만 산다고 그랬지. 그러면 참의 부정은 거짓이지. 거짓의 부정은 뭐야? 참이니까.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을 했는데 그냥 거짓이야. 그럼 원래 거는 참이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증명해야 돼. 이게 바로 규율법입니다. 아, 쌤, 왜 이딴 식으로 해요? 그냥 명제가 참에 대한 걸 증명해주면 간단할 것을. 왜 굳이 그놈을 바꿔서 그것이 틀렸으니까 원래 게 맞다라고 증명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명제입니다. 자,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그죠? 참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저건 정의는 아니잖아. 루트 2라는 숫자가 있는데 걔는 무리수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증명을 해달라 이거야. 증명해봐요. 루트 2가 무리수인 거 어떻게 증명할까? 그랬더니 직접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자. 직접적으로 증명한다는 얘기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증명하는 거야. 그럼 무리수임을 증명하려면 루트 2가 분수꼴로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줘야 돼. 다시 말하면 순환소수가 되지 않는 걸 보여줘야 돼. 무리수가 비순환소수잖아. 순환마디가 있으면 얘는 분수로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뭘 보여줘야 되는가? 루트 2가 끊임없이 가는 무한소수 중에 순환마디가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야. 직접 증명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직접 증명하려고 그러면 야, 봐봐. 내가 증명할게. 자, 얘는 1.4142113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뭐 증명했다고 쳐. 7506 뭐 이렇게 증명했다고 치자. 근데 얘가 유한이야, 무한이야? 무한이지. 그럼 증명 끝난 거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야. 수학을 잘하는 놈한테 야! 건우야! 자, 봐봐. 루트 2 봐봐. 여기 땡땡땡 있는데 이거 봐봐. 무한소수지? 순환마디 없지? 라고 얘기하면 얘가 순환마디 없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해. 왜? 내가 몇 자리만 썼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자리 썼지. 근데 이 뒤로 갔는데 뒤쪽에 갔는데 거기서 한 30자리가 순환마디가 딱 발견됐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유리수가 되는 거야, 무리수가 되는 거야? 얘는 유리수가 되어버린다. 오케이?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그럼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이게 무한히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오늘 보여줬어. 안 돼. 아, 들어와 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임마. 빨리빨리 나가라. 이 뒤로 계속 보여줘야 돼. 자, 앉아. 자, 그럼 오늘도 보여주고 내일도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내일도 보여줘야 돼. 자, 1억짜리까지 갔어. 그럼 또 수학 좀 잘하는 친구도 뭐라고 그래? 야, 1억짜리까지는 순환마디가 없을지라도 2억짜리 갔을 때 2억짜리 이걸 2억 개를 하란다. 그때 가서 순환마디가 생기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인간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실제로 순환마디가 100억짜리 가서 생기면 어떡하냐고. 수학은 되게 엄밀한 학문이라며. 그럼 이렇게 애매한 상태에서 끝내버리면 그게 수학이야? 그치? 그렇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야, 수학자들한테. 그러면 이 증명이 완전하다는 건 불완전하다는 얘기야. 이게 불완전하다는 얘기야.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거를 누구도 믿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반번 때려버리면 계속 보여주고 있어야 돼, 계속. 야, 오늘 와. 10시간 또 계속 보여줘서 야, 수학한테 없지? 그럼 내일 또 와. 숫자가 무한하단 말이야. 그럼 내일 모레 또 와.
계속 보여줘도 안 나온다 이거. 그래서 만든 과정이 명제라는 과정을 만들어 버렸어요. 야, 수학은 정의를 참 잘하거든. 약속을 잘하거든. 그래서 약속에서 위배되면 다 그냥 때려버려. 아니라고 무조건. 서로서로 왜 정의해놓니? 서로서로라는 걸 왜 정의해놨니? 그것이면 서로서고 그것이 아니면 서로서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두 수의 공약수가 1뿐이면 서로서다 라고 정의해놓으면 그게 아니면 서로서가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야. 수학은 그래서 정의, 약속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명제를 약속했어. 뭐라고 약속했어? 이 동네는 참하고 거짓밖에 없다. 참의 부정은 거짓이고 거짓의 부정은 참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귀류법이라는 걸 써서 얘를 증명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럼 해보자. 자, 결론을 뭐 하라고? 부정하라.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 2가 무리수인다는데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 2가 유리수라는 얘기지. 이게 지금 결론을 부정한 거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뭘 보여줄 거냐면 뭔가 잘못됨이 있음을, 뭔가 모순점이 있음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라면 그러므로 부정한 것 자체가 거짓이다. 그러므로 원래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귀류법이 정말 고차원적인 증명법인 거야. 내용 파악되니? 너희들이 할 일은 귀류법을 이해하고 실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내야 돼요.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통증명이 나올 때도 있었어. 통증명. 다음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얘를 증명하시오. 통은 다 증명해야 돼. 서술형. 제발 아니기를. 제발 수행평가에서 이걸 하기를. 수행평가에서 얘를 만약에 하면 지필평가에서는 빈칸 추론 아니면 안 나와. 근데 만약에 소수의 수행평가에서 얘를 안 했다. 그러면 통증명이 나올 가능성 존재합니다. 틀린다는 얘기지 뭘. 버린다는 얘기지 뭘. 버리면 1등급 안 나온다는 얘기지 뭘. 잘 들어라. 그래서 귀류법 증명합니다. 루트 2가 유리수 2다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럼 유리수면 분수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어. B분의 A 이렇게.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 자, 한번 듣고요.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 문제에.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서 필요하다는 거 오른쪽에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 주셔도 됩니다. 일단 귀류법의 뭔지는 설명드렸어요. 자, 서로소인 자연수 여기가 되게 중요해. 서로소 꼭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입니다. 그럼 조금 더 전개해 볼게요. 루트 2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루트 2 B는 A예요.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제곱을 한번 해 놓겠습니다. 상관없잖아. 어차피 A, B 자연수고 우리가 지금 등식을 이해하는 거니까 제곱하면은 2B 제곱이고요. A 제곱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제 모순을 이끌어내야 돼.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좌변을 잘 관찰해 보면 좌변은 2의 배수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등호잖아요. 그럼 우변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2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누가? A 제곱이 2의 배수란 말이에요. 2의 배수는 짝수라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제곱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가 나오고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A 제곱이 2의 배수면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야. A도 2의 배수예요. 그럼 A가 2의 배수면 우리는 A를 잠시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이 식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B 제곱은 4K 제곱이 되고 B 제곱은 2K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우변을 먼저 해석해야 되겠네요. 우변이 2K 제곱이니까 2의 배수죠. 그렇다면 좌변과 우변은 같아야 되니까 좌변도 2의 배수가 돼야 되고 그 말인즉슨 B제곱이 2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좌변이 B제곱이. 그러면 B제곱이 2의 배수면 당연히 B도 뭐예요? B도 2의 배수죠. 모습이 생겼죠. 어떤 모습? 분명히 처음에 잡을 때 서로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A도 2의 배수고
B도 모두 2의 배수이므로 모순이다. 이렇게 이제 해버려요. 이렇게 증명을 할 때 다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똑같이 쓰시면 그러므로 루트 2는 무리수. 그랬더니 이제 아까 그놈 있었잖아. 이거 끝까지 보여달라고 했던 그놈이 이걸 딱 보더니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 아이디어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을 지금 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직접적인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울 때는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귀류법의 방법을 취하셔도 된다. 이번 명제 단원에서 귀류법 관련된 문제가 꽤 한 5개 정도 나와요. 5개 정도. 작년에는 그거 문제를 가지고 집필 전에 알려줬어. 이런 거 나올 거다. 그래서 그거 이제 프린트물 줘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연습했는데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프린트 주시면 잘 받아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그 EMS 귀류법의 증명이고요. 자, 귀류법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자, 대표 주자가 바로 대우 증명법이에요. 대표예요, 대표. 대우는 뭐지? P면 Q이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을 때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죠? 그럼 결론이 원래 Q였잖아? Q에다가 not을 붙인다는 것은 결론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우 명제는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하는 것이 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만 이끌어내면 돼요. 틀린 점이 있으면 끝내시면 돼요. 바로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우 증명법은 결론이 아니면 가정이 아니다를 끝까지 다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대우 증명법입니다. 네, 일단 여기 적어 놓으시고요. 귀류법이 92번이 귀류법이고 91번이 귀류법이고 대우 증명이 90번입니다. 자, 쌤이 이제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귀류법 다시 한번 해보자. 91번 먼저 봐봐. 91번. 91번 먼저 봐봐. 다음은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쭉 보시면 맨 마지막에 모순에 일단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모순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순을 이끌어내고 있죠. 무슨 법이다? 귀류법이다라는 얘기지. 그럼 귀류법은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 결론을 부정해버린다. 그러면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한다. 가에는 유리수입니다. 결론을 부정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중에 하나. 자, 4, 5번 찍찍 긋고요. 자, 비슷하게 놓네요. 루트 5는 B분의 A. 똑같이 놓네요. 그죠? 그래서 A, B는 거기 나에 들어갈 것은 서로소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소. 따라서 1번도 찍 긋고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야. 그러니까 빈칸 추론은 잘 찾을 수 있어요.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통증명이 어렵죠. 자,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다.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A제곱은 5B제곱과 같고, 여기서 A제곱이, 자, 우변을 먼저 봐봐. 5B제곱이면은 5의 배수지. 그러면 우변과 좌변이 같다니까 좌변도 5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다에는 5의 배수가 들어가면 돼요. 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법이다? 무슨 법이다? 귀류법. 자, 빨간 펜 들고 다시 유형 6번으로 돌아오셔서 90번으로 돌아오셔서 귀류법에 빨간색으로 또로로로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귀류법 옆에다 이렇게 딱 써놓으시면 돼.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증명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90번 대우 증명을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쉽게. 자, 여기 귀류법의 증명이야. 자, 이제 대우 증명은 뭐라고 그랬지 아까? 대우 증명은 모순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야. not Q이면 not P이다를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대우 증명은 not Q이면 not P이다를 증명해 주는 거야, 실제로. 얘는 모순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야. 직접 다 보여줘야 돼, 끝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명제가 뭡니까? n제곱이 90번입니다.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거를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 이걸 증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배우 증명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배우를 써보자. 배우 10초 드립니다. 배우 써보세요. 배우를 못 쓰는 친구들 없겠지. 지난 시간에 배웠다. 배우 정말 못 쓰겠네. 정말. 네, 배우는요, 얘가 P고 얘가 Q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not Q를 써주면 돼요. not Q. 이것이 아니다라고 쓰는 거죠. 즉,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ot P는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대우입니다. 됐죠? 얘를 증명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증명하려면 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 걔를 제곱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닌 걸 보여주면 돼. 근데 유치하게 이렇게는 안 해. 자, 1은 3의 배수니 아니니? 아니지. 그럼 제곱해봐. 3의 배수 돼? 안 돼? 안 되지. 2, 3의 배수 아니지. 제곱해. 2의 제곱 4지. 3의 배수 아니지. 3은 3의 배수가 아니잖아. 3의 배수가 아닌 게 아니잖아. 3의 배수잖아. 3은 하면 안 돼. 보여주면 안 돼. 4의 제곱은 얼마? 16이지. 3의 배수 아니지. 이렇게 보여주는 법은 증명하는 게 아니야. 이건 얘들아 증명이 아니야. 예시를 드는 거야. 예시를 드는 거야. 그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문자로 넣어야 돼. 문자. 그게 어려운 거야 얘들아. 증명할 때는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숫자로 일일이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써야 돼. 자,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잉여류 표현이 나온다. 쌤 수업을 우리 학원에서 들었던 친구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야. 잉여류. 잉어 아니야. 잉여류. 나머지류라는 거지. 나머지. 중학생들한테 정수를 물어봤어. 그럼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정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쌤, 양의 정수가 있고요, 0이 있고요, 음의 정수가 있어요. 이건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은 당연히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고등학생은 좀 더 알아야 돼. 쌤, 정수는 말이죠,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2의 배수, 양수음수 다 들어가는 거야. 0도 여기 들어갈 수 있지. n이 정수면 되니까.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은 어디 있어요? 1은 여기 있겠지. 2는 여기 있겠지. 3은 여기 있겠지. 4는 여기 있겠지. 그러면 딱 쓰면 모든 정수가 요 알약 하나에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지? 쌤이 그러면 얘를 음의 정수, 양의 정수, 0으로 분류한 거니? 아니잖아. 2의 배수냐 아니냐로 분류한 거지. 2의 배수냐 아니냐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느냐 하나 있느냐 이렇게 분류했다는 얘기야. 나머지가 하나 있느냐 나머지가 없느냐 나머지로 분류했다 이런 얘기지. 나머지로 분류했다. 나머지류. 나머지를 한자로 잉여라고 해요. 잉여류라고 하는. 쌤,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수를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3n하고요 3n-1이라고요 3n-. 이 친구 어떠니? 머리가 좀 돌아가는 친구지? 이 친구는 어떤 나머지로 분류한 거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분류한 거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세 가지가 가능해. 나머지가 없거나, 나머지가 1이거나, 나머지가 2이거나. 아니, 그럼 3은 어디에 들어갈까? 3은 여기에 들어가겠지, 3. 1은 어디에 있을까? n이 1이면 여기에 1이 있겠네. 2는 여기쯤 있겠네. 그럼 4는 어디 있을까? 4는 여기 있겠네. 5는 여기, 6은 여기, 7은 여기, 8은 여기, 9는 여기. 모든 정수 다 들었네. 모든 정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나머지가 2다 라고 분류할 수도 있는 거야. 무궁무진하겠네. 그럼 머릿속으로 4로 나눈 나머지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끄덕끄덕. 4n, 4n-1, 4n-1, 4n-4. 5로 나눈 나머지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 5n, 5n-1, 5n-2, 5n-3, 5n, 5n-3. 이해돼? 이해돼? 이런 분류를 뭐라고 한다? 잉여류 분류라고 한다라는 거야. 고등학생은 필수야. 고등학생은 필수야. 분명히 했어. 따라서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것은 얘와 얘를 뜻하는 거야. 얘는 3의 배수니까. 오케이? 따라서 어떤 문장이 이제 시작될 것이냐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시작될 거야. 그럼 1번 n이 3k-1 이런 게 나올 거고 2번에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굉장히 높아.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어.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할 수도 있어. 그건 상관이 없어. 아무튼 이런 문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해야 돼. 문제를 보세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은 나 또는 n은 3k-1. 오케이. 그럼 나에는 요게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되니? 90번에 나. 오케이? 가는 당연히 대우지. 가는 대우. 나는 3k-2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3k-1을 먼저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를 먼저 쓸게 얘들아. 얘를 먼저 하고 있네. 얘를 먼저 하고 있고 얘를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n이 이거니까 n제곱은 뭐니? n제곱은 이거 제곱이죠. 그럼 제곱해 그냥. 그 다음에 이거 3으로 묶어. 되니? 자, 마지막 표현 또 한번 관찰을 해보자 얘들아. 자, 여기 봐봐. 3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했어. 그럼 여기까지가 3의 배수. 그런데 거기다 뭘 더하고 있지? 1을 더하고 있지? 그럼 3의 배수니 아니니?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알겠니? 마지막에는 무슨 표현이 나와? 잉여류 표현이 또 나온다. 3 뭐시기 더하기 1. 그럼 요때는 n제곱이 뭐니? 3k-1의 제곱이고 얘는 2k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6k이고 플러스 1이 된단다. 3으로 묶어주면 3k 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로 얘도 3의 배수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 처음으로 얘네가 이렇게 식으로 증명하는 걸 보게 되는 거야. 이번 단원에서 문제 없었을 거야 지금까지. 좀 어렵습니다.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에 들어갈 식은요 바로 얘입니다. 얘가 다예요. 3 여기 앞에 뽑아놨다. 그 바로 뒤에 거가 다고 얘가 라입니다. 가나 다라.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게 배우 증명이 되겠습니다. 쌤이 끝까지 쓰죠. 뭘 끝까지 씁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닌 걸 끝까지 보여주고 있죠. 뭔가 모순점을 보여주나요? 아니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귀류법은 그냥 모순이 발견되면 바로 그걸 스탑. 끝. 증명 끝. 배우 증명은 끝까지 보여줘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0번하고 91번을 풀어봤고요. 92번 해보세요. 시간 2분 드릴게요. 정리됐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증명법을 잠깐 공부했는데 예지야, 누군가 너한테 물어봤어. 귀류법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짧은 한 문장을 딱 말해. 뭐를 뭐 해서 뭐 하는 방법? 귀류법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증명법.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지연아, 귀류법이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한번 해야 돼. 모순을 이끌어내는 증명법. 가연아, 귀류법이 뭐라고? 아니, 앞에 게 있어야지. 뭐를 부정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증명법.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깔끔합니다. 다 인지되셨으면은 30초만 더 드릴게요. 빨리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홀수. 둘 다 홀수. 야, 저잖아. 이렇게 해주니. 홀수. 이대로 홀수다. 맨 마지막에 마, 하고 바. 다음 유형들 유형 7번 펴주세요. 풀었으면은 펴주시고 네, 유형 7번입니다. 필기 조금 하고요. 바로 이제 문제 풀게요. 여기서부터 문제 좀 많이 풀어줘야 돼서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여기다가 기록을 좀 할게요. 자, 일단은 명제가 있습니다. P, 이변, Q이다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여기 좀 알고 있는 친구들 많아서. 자, 이 명제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건데, 거짓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이 되는 게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참이 됐을 때, 이걸 일단 두 줄로 쓰고요. 두 줄 쓰고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얘는 조건, 얘는 그냥 조건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참이 안 되더라도 얘네들은 조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참이 되면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줍니다. 조건 중에서 얘는 좀 중요한 조건이다, 이름이. 참이 되면 P에다가는 충분 조건이라고 줍니다. Q에다가는 필요 조건이라고 줍니다.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인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비웃었어? 김춘수님의 꽃이죠? 그거 전에 배웠지? 문학 시간에. 이름을 붙여주면 특별해진다는 아니야. 특별해진다. 그치? 이름이 없는 그냥 하나의 풀꽃이 아니라 이름이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지.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언제? 거짓일 때를 붙이는 게 아니라 참일 때만 붙여주는 거야. 참일 때만. 앞에 있는 가정, 앞부분에 있는 녀석에는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 원래는 그냥 피조건이었어. 근데 그거 이름이 충분 조건으로 바꿔주는 거야. 뒤에 거는 Q조건이었거든? 그걸 뭐로 바꿔준다? 필요 조건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름은 이거는 이 한글 이름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붙인 거야. 충분, 필요. 됐습니까? 뭐가 됐을 때? 참이 됐을 때 얘는 충분, 얘는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거짓이면 안 붙여잉? 이렇게.
자, 그러면 Q 조건, Q이면 P다. 자, 얘는 명제 역이죠, 역. P면 Q이다의 역이죠. 근데 얘도 만약에 참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참이면. 얘도 참이면 여기다가 충분 똑같이 붙여주는 거야. 앞쪽에 있는 조건이 무조건 충분이고 뒤쪽에 있는 조건이 무조건 필요인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앞쪽이 무조건 충분이나요? 뒤쪽이 무조건 필요고. 알겠니? 그럼 만약에 이 둘 다 성립하면 이때 P 집합과 Q 집합은 같을 거야. 왜? 참이 된다면 P가 Q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 이 첫 번째 조건. 역도 참이라면 Q가 P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되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거니까 같아진다는 얘기지. 같아졌을 때는 이름이 조금 더 확장돼. 이때는 P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Q도 마찬가지야. 얘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완전히 같을 때는. 충분 필요 조건도 맞는 말이야. 필요 충분 조건도 맞는 말이야. 근데 어감상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많은 책들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야? 충분도 될 수 있고 필요도 될 수도 있다. P 조건을 보면 여기서는 충분이었지만 여기서는 필요가 되고 있잖아. Q 조건을 보면 여기서는 필요했지만 여기서는 충분이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야. 언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P하고 Q가 완전히 같을 때. 명제와 역이 모두 참일 때. 자, 그러면 명제만 참이면 만약에 명제만 참이면 P 조건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명제만 참일 때는 P 조건은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슨 조건은 아니야? 필요 조건은 아닌 거예요. 하나만 만족한다 이런 얘기야. 네, 여기까지 쓰시면은 이제 기본 개념은 다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로 필요 충분 조건의 예제를 좀 들어줄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여기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진리집합은 뭐하고 뭐밖에 안 되냐면 0하고 0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 조건과 이 조건은 완전히 같다라는 거야. 이 조건과 이 조건. 자, A, B는 당연히 실수라고 할게. 그래서 얘랑 얘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절대값 두 개를 더해서 0 만들었어.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만 0이 되는 거지. 얘는 0이고 얘 0. 둘 다 0이 되는 거야. 이 세 개가 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얘랑 얘는 필요 충분 조건, 얘랑 얘도 필요 충분 조건, 얘랑 쟤도 필요 충분 조건. 다 같은 거야. 같은 집합을 나타내주는 거야. 자, 다른 예제도 하나 들어줄게요. 자, A가 0 또는 B가 0인 거는 어떤 녀석이랑 필요 충분 조건일까? 얘 또는이다 얘들아. 적어놔라. 얘는 A 곱하기 B가 0인 거야. A 곱하기 B가 0이면 둘 다 0일 필요는 없어. 하나만 0이어도 0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A가 0 또는 B가 0이다의 필요 충분 조건은 A 곱하기 B가 0이다라는 거야. 또 이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와. A가 0이 아니고 0이고 B가 0이 아니다. 와. 둘 다 0이다. 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 이거랑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잘 적어보십시오. 자, 앞쪽에 있는 게 충분이고 뒤쪽에 있는 게 필요야. 자, 외우는 방법은 딱 외워야 돼. 자, 얘는 주기에 충분하다. 주기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 얘는 받을 필요가 있다. 얘 받을 필요가 있다. 얘를 화살표가 이렇게 가잖아.
그럼 얘는 주는 쪽이고 얘는 받는 쪽이잖아. 주기에 충분하다,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주기에 충분하다, 받을 필요가 있다. 충분, 필요. 또는 얘가 총을 빵 쐈어. 이 총을 쏜 거야. 빵 쐈어. 그럼 얘가 으악 하고 죽겠지. 총을 빵 쐈어. 얘가 으악 죽을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총을 쐈으니까 충분 조건, 충분 조건. 얘 총을 맞았지? 으악! 뭐를 흘려? 피를 흘려. 필요 조건. 총을 맞아서 피를 흘려. 총을 쐈으니까 충분 조건. 총을 맞았으니까 피를 흘리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빨리 외우라고. 얘기야. 쌤이 꼭 이렇게까지 유치한 예를 들어줘야지 외울 거야? 틀리기만 해봐. 총을 맞으면 뭐야? 총을 맞았어. 피를 흘리니까 필요 조건이야. 총을 쐈어. 총을 쐈으니까 충분 조건이야. 됐니? 됐어요?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개념 정리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쌤이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저건 봐. 응? 빨리 써. 93번 가겠습니다. 93번.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자, 잘 읽어야 돼.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은 아니야. 그러면 명제나 역 중에 하나만 지금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자, 써봐. P 쓰고 Q 써봐. 일단 여기다 이렇게 써봐. 주체가 누구야? P야, P. P가 주체. P가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지. P가 필요 조건이 되려면 총을 맞아야 돼, 총을 쏴줘야 돼. 총을 맞아야 된다고. 그래야 피를 흘릴 거야.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화살표. 그것만 참인 거야. 이거는 참인 거야. 근데 누구는 참이 아닌 거야. 이거는 거짓인 거야. 그래야 필요만 되고 충분은 안 되는 거지. 이해함? 포함관계로 가자. 명제의 문제는 집합의 포함관계 항상 P하고 Q 누가 누구를 포함하니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P라는 녀석이 Q라는 녀석을 포함해야지. 집합이 더 커야 돼. 자, 찾아보겠습니다. 1번 X제곱이 4야. 만족하는 지리집합 2 마이너스 2. X는 2. 포함되네. 답은 1번이야. 아, 왜 1번에 있어? 아닌 것은. 죄송합니다. 1번 답이 아니네요. 아닌 거 찾아요. 맞는 거잖아. 비용신. 뭐하니, 미소? 맞네요. 이 아닌 것은이 아닌 것은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네. 답이 아닌 걸 찾는 게 아니라. 네,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이 안 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그럼 둘 더하면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럼 명제가 참이면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거짓이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2번은 명제가 참이어서 안 되는 거야. 굳이 역을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오니? 다 풀어야 돼, 얘들아. 하나만 답 나왔다고 해서 다른 걸 안 풀면 안 돼. 연습을 해야 돼. 자, P집합이 X랑 Y랑 같대. 그럼 X랑 Y랑 같으면 XZ랑 YZ 같잖아. 이것도 명제가 참이잖아. 그치? 야, X랑 Y랑 같으면 거기다 Z 곱해도 똑같잖아. 아니, 안 돼요. 명제가 참이고 참이면 안 돼. X를 이고 Y는 3이야. 곱하면 이것도 참이잖아. 이것도 안 돼요. X가 1보다 작으면 2보다 작고 이것도 참이네. 집합을 포함해봐. 얘는. 이게 포함되잖아. 이게. 1이 여기 있으면 2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게 P고 이게 Q잖아. P가 Q가 P를 포함하고 있잖아. 포함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화살표 이렇게 쏘는 거야. 명제 참이라고.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닙니다. 지금 2번, 3번, 4번, 5번을 왜 틀렸냐면 명제가 다 참이라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감 잡으셨습니까? 좀 불안한데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쌤이 하나 더 풀고 들으실게요. 이제 자 94번입니다.
다음 보기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밑줄. 충분은 돼야 된다는 얘기. 필요는 안 된대. 그러면 P, Q 사이의 화살표 얘는 되지만 얘는 참이지만 거꾸로는 얘는 거짓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제는 참이고 역은 거짓인 문장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명제가 참이 되는 걸 먼저 찾아보자. 자,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커. 자, 이거 봐라. 이거 그냥 이 상태로 풀면 안 된다. 이거 봐라. 자, 요거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보자. 다 이항해. 그럼 이제 우변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이렇게. 자, 이건 1학기 때 배웠던 인수분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 됐지? 자, 그럼 살펴보자. A가 1보다 크대. 그러면 A 빼기 1은 0보다 클 거 아니야. B가 1보다 크대. 그러면 B 빼기 1도 0보다 클 거 아니야. 0보다 큰 거랑 0보다 큰 거를 곱해서 0보다 큰 거 나왔대. 맞네. 그럼 명제는 참인 거야. 명제는 참인 거야. 근데 역은 참일까 거짓일까? 역이 만약에 참이 된다면 답이 아니야. 역은 지금 거짓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거짓일 수 있지. 왜? 봐봐. 2를 곱해서 양수 나오는 게 뿔뿔만 있어? 마도 있어. 마도 있지? 마이너스가 돼도 0보다 커지잖아. 그러면 반대로 A가 0이고 B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A가 0이면 마이너스 1, B가 0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1 되지? 되네. 이걸 만족하네. 그런데 쟤는 만족이 안 되지. 그지?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잖아. 거짓이라는 얘기지. 기억이 맞아요. 이렇게 시작해. 알겠니? 필요 조건, 충분 조건 A가 나오면 명제만 따지면 안 돼. 명제랑 역을 둘 다 따져줘야 돼. 항상. 그러니까 여기 이게 계산량이 굉장히 많은 거야. 필요 충분 조건 이쪽에 관련된 계산이 많은 거야. 자, 니은 가보자. A 빼기 B랑 B 빼기 C를 곱했는데 0 나왔어. 자, 이걸 써봐 그러면. A 빼기 B가 0 또는이다 얘는 B 빼기 C가 0이다. 그러면 얘는 이런 거네. 이런 거네. A랑 B랑 같거나 또는 B랑 C랑 같다면 A랑 B랑 C랑 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지? 이건 또는이잖아. 이거면 이게 되잖아. 이거 또는이잖아. 또는이면 얘는 되지만 얘는 안 돼도 된다는 얘기야. 얘는 되지만 얘는 안 돼도 된다는 얘기야. 또는은 지금 요 상황은 세 가지를 다 얘기해주고 있다고. A랑 B랑 같고 B랑 C랑 다른 거랑 A랑 B랑 다르고 B랑 C는 같은 거랑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은 거를 얘기해주는 거야. 이 또는이라는 것은. 그런데 얘는 A, B, C는 다 같은 걸 얘기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거랑만 같다고. 이해해요? 그럼 집합이 누가 더 큰 거야? 집합이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훨씬 크다고.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도 더 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얘가 더 크다라는 거야. P, Q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화살표는 이렇게 간다는 거지. 화살표는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게 성립한다는 거지. 이쪽으로 못 온다는 얘기야. 얘가 집합이 더 크니까. 따라서 니은은 답이 아니야. 니은은 오히려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에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디귿. 다 필기했겠지, 이쪽 거. 자, 디귿은 여기다 적어볼게. A가 B보다 크고 이거야.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냐?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잖아, 이거. 그럼 이거이다라는 것은 이 뜻이네.
이거에 의해서 A가 C보다 크다라는 거는 성립하죠? 그래서 명제는 참이 맞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가는 것만 해보면 돼. 이렇게 갈 수 있을까? A가 C보다 크면 B라는 조건은 아무것도 안 줬거든? A가 C보다 크면 B는 무조건 가운데에 낑겨있니? 이 가정 속에는 B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B가 C보다 큰지 A보다 작은지 여기 조건에는 없잖아. 아무것도. B가 0일지 음수일지 양수일지 아무 조건이 없잖아. 그럼 B가 반드시 낑겨 있어야 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A보다 더 클 수도 있고 C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이 또 역시 맞는 거지. 명제는 참이지만 역은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A가 3이고 C가 1이고 B가 그냥 5 같은 걸 잡아줘도 상관없다고. 그래도 A랑 C랑 비교하면 A가 C보다 크잖아. 얘 조건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 조건 속에서 B 조건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 되면 여기 만족하냐고? 안 하잖아. 만족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틀린 거지.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어때? 어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어때? 지연아? 응? 뭘 끄덕거려? 어렵다고 해야지. 에? 어렵잖아. 딱 봐도 어렵지 않아? 여기서 죽습니다, 내가 명제에서. 여기서 죽는다. 자,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자, 95번입니다. 이건 니네가 하세요. 시간 1분 뒤에 빨리 하세요. 안 풀 거예요, 95번은. 그 다음 꼭 풀어줄 거예요. 이거 니네가 알아서 해. 저는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안 돼요. 그건 막 기본 개념이만 없는 거잖아. 화살표를 가는 쪽을 봤을 때 명제가 참이면 앞에 있는 가정이 결론에 들어간다고. 여기 참이면 반대가 되는 거라고. 집합의 포함관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안 풀어준다고 했는데 또 높아지네. -5 여기 있고 7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얘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쌤이 P라고 놓고 얘를 그냥 Q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얘를 그냥 P라고 놓으라고. 얘를 Q라고 놓고 그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P, Q를 화살표를 어떻게 해야 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P를 흘려야 돼. 총을 맞고 이렇게. 따라서 집합의 포함관계는 P하고 Q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 즉 P가 Q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Q 집합이잖아. 지금 내가 Q를 나타낸 거니까. 그럼 P가 Q를 포함해야 되니까 P, A보다 크거나 같다는 A는 이쯤에 있어야 얘를 이렇게 포함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따라서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식이 하나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겠니? 따라서 A의 최대값은 얼마야? -5가 최대값이다. B도 찾아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96번 내려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97번. 보세요. 다음은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조건 PQR의 증일 집합 PQR, 라지 PQR 집합이죠. 포함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보기 좀 옳은 것만을 그대로 골라라. 자, 이렇게 생겼다 얘들아. 자, 가봅니다.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화살표 Q, R 주체가 누구야? 얘가 주체입니다. Q가 필요 조건이냐? 그럼 필요 조건이면 P를 흘려야 된다. 화살표 맞아져야지, 총을. 그럼 포함관계는 얘가 Q고 얘가 R이고 포함관계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따질 것은 화살표가 아니라 R이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들어가는지를 봐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봐봐. R은 여기 있잖아. Q는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 그래. 기억은 이제 조금 해보자. 이해됐어? 다음. P는 나달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P가 나다리기 위한 충분이냐? 그러면 P 쓰고 나를 쓰고 충분이니까 화살표는 쏴줘야 되겠지. 총을 쏴야 되겠지. 그러면 P라는 진리집합, 나달의 진리집합은 R의 여집합. 화살표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포함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 P 집합이 R의 여집합에 들어가느냐라는 문제. 그럼 P가 요만큼이야. P가 요만큼이야. 그러면 R이 이거니까 R의 여집합은 여기겠지. R의 여집합은 여기겠지. 아하. 그럼 R의 여집합에 P가 들어오네. 그래서 니은도 참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마지막 디귿. 나 P는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그러면 나 P가 필요 조건이냐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나 P가 나 Q이기 위한 필요니까 총을 맞아서 P를 흘려야 돼. 이렇게 된다.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고 포함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집합으로 모든 문제를 푼다고 그랬어.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뭐였지? 동지 표현이 P하고 Q를 놓고 바꿔준다는 얘기지. 컴플리먼트를 띄면 바뀌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P가 Q에 포함되는지 확인만 하면 돼. P가 Q에 안 포함되는데 요 부분을 포함되는 얘가 안 되잖아. 뒤에서 틀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니? 네. 지금까지 해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규율법이 무엇인지, 대우증명법이 무엇인지